안녕하세요. 한미자유연합 TV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성조가 좀 듣겠습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아침 여명 사이로 어제 황혼의 일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넓적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섬광과 창경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적이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공주마님 안녕하세요. 라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깊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해안, 오만한 적군도 공포의 정막 속에서 숨어있는 그곳에서 드높이 치솟은 절벽 위로 변덕스러운 산들바람 따라 반쯤 가려졌다 반쯤 드러나 보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침의 첫 광휘를 받아 충만한 영광에 반사되어 강물 위로 빛나는 그것은 바로 성적이 오 영원토록 휘날리소서.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오 그리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향과 전쟁 폐허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서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한 이 땅이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지켜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저희가 정당하면 우리는 필승할 것이요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적이는 승리차게 휘날리리라.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예, 반갑습니다. 한미자유연합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탄 K55에서 오산비행장이죠. 미국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송탄 전철역에서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5번 출구예요. 간단하게 식을 하고 저희가 정문까지 약 800m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합니다. 정문에서 K55 정문에서 Thank you USA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 애국의 장소에서 애국을 하시고, 일요일은 송탄 K55에서 미국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러한 한미자유연합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모습이 산타 모습으로 나오나요? 대표님? 댓글 보세요. 그래서 멋지다고 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어울리죠? 누르니까 제 얼굴에 맞춰서 얘가 움직여요. 제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게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을 이 수염, 콧수염, 턱수염, 모자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가는 대로. 다음번에는 네. 팬티를 거꾸로 뒤집어 씌고 해야 돼요. 그건 없고요. 산타에 뭐 관련된 게 한 15개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또 다른 걸로,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내일도 이 비슷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네요. 깜짝 놀랐어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참, 양말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님 반갑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생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재밌는 그림으로 또 방송에서 나올 수 있게 돼서, 하여튼 참 어른들은 이런 작동하는 게 좀 힘들겠지만 배워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멋있는 것 같지, 멋있나요? 움직이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자, 오늘은 32대 대통령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그 전 대통령 하버드 후보 내용도 좀 나오면서 그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집 없이 밖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많은 시기였어요. 4명 중 1명은 실업자여서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한 그런 시대였는데, 경제 정책을 잘 해서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 경제 이런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를 찬양하고 패자를 경멸하는 미국 문화에서 그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미국의 새로운 판을 짜자고 외쳤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종신 집권을 한 셈이지만 아무도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중과 대화할 줄 아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프랭클린 D 루즈벨트라고 부릅니다. 루즈벨트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정치 활동을 했던 20년, 30년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두 개의 소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개츠비를 모르고서는 1920년대 미국을 이해할 수 없고 분노의 포도를 읽지 않고서는 1930년대 미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들은 모두 아메리칸 드림의 빛과 그림자를 다룬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 자유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덕분에 미국에는 성공이 개인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혹은 우리가 성공에 목을 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설 속의 개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팅 경수님 반갑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개츠비는 미국인답게 성공을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데이지라는 상류층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가 아름답고 부유한 데이지에게 사랑을 느낀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애타게 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개츠비를 버리고 부유한 집안의 톰 뷰캐넌과 결혼을 합니다. 개츠비는 밀수업으로 큰 돈을 번 후 데이지의 옆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파티를 엽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데이지는 개츠비를 보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개츠비에게 자신이 사랑한 것은 개츠비 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데이지의 남편 톰은 가난한 정비공의 아내 윌슨 부인과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부인 또한 아메리칸 드림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자인 톰을 통해 비로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남편 윌슨은 그런 아내의 불륜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개츠비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데이지가 윌슨 부인을 차에 치여 죽이게 됩니다. 아내를 죽인 것이 개츠비라고 오해한 윌슨은 개츠비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 후 데이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20년에는 미국이 일찍이 겪어본 적 없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연합국 측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커지고 단숨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쫓는 개츠비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등에 업고 1928년 허버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의 인생은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습니다.
9살에 고아가 된 후보는 숙부 밑에서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뒤 광산 일로 큰 돈을 법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내건 구호는 모든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합니다. 였습니다. 요컨대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덕분에 큰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마치 개츠비가 부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지극히 정신적인 가치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1920년대 미국인들은 부를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츠비가 아메리칸 드림에 농락당했듯이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꿈에 농락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전쟁 특수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 큰 이익을 원했던 기업가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과잉 생산된 상품은 넘쳐났지만 정작 그것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거래소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후보 대통령은 실업자를 위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방 실업청을 설치하자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사업과 직접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만 되풀이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정부가 실업자를 지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실업자 지원책은 실업자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재정적인 손실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업 지원책을 반대한 것은 꼭 이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실업 지원책에 반대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철학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주의와 맞물려 있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방임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보기에 정부가 실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지금까지 미국을 지탱해온 기본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뒤집어 누군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무능력 탓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승자를 찬양하는 미국 문화는 그만큼 패자들에게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의 땅은 동시에 분노의 포도가 자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소설 분노의 포도는 평범한 노동자인 톰의 가족이 대공황 이후 일거리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여행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들은 기회의 땅 캘리포니아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돈도 벌 수 있고 새 집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소박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의 땅에서 발견한 것은 지주들의 착취와 경찰의 폭력뿐이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포도가 익어갔습니다. 아라리 연근 분노의 포도는 이제 자랄 만큼 자라 가지가 휠 정도였습니다. 마치 민중 봉기라도 일어날 것처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과잉 생산으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혁명은 부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러나 기회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폭력과 유혈이 따르지 않는 혁명이란 역사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계속 아메리칸 드림을 간직한 채 몰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룰 수 없었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분노하며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미국인들은 위대한 개츠비와 분노의 포도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유혈 없는 혁명, 평화로운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1932년 미국인들은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1933년 3월 4일 루즈벨트가 취임했을 때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5%의 노동자가 실업 상태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60%까지 떨어져 농부는 농산물을 내다 팔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보다 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집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죽기 바로 직전인 미국의 경제에 응급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우선 그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의 이론적 바탕은 케인즈의 경제 이론입니다. 케인즈 이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어 그 돈으로 공공복지 사업을 벌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다시 수입이 생긴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솔직히 케인즈의 주장은 기존의 미국 경제 정책인 자유방임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사회주의 정책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이론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의 젊은 경제학자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밤이면 보스턴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젊은 경제학자들 중 하나였던 갈브레이드는 훗날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케인즈 사상에 끌린 것도 우리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케인즈 이론을 주장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험한 급진주의자라고 비난했지요. 이들 경제학자들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자 혹은 나치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케인즈가 주장한 것처럼 과감히 돈을 빌려 그 돈을 공공사업에 쏟았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일찌감치 공황에서 벗어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써 케인즈 이론은 현실에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들 정적들은 뉴딜 정책이 공산주의 혹은 나치의 정책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격을 피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뉴딜 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뉴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얼마나 국민들이 이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는 법.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연설이었습니다. 난로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대화처럼 풀어낸 라디오 연설이라고 합니다. 1933년 3월 12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첫 번째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8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이미 가정마다 라디오가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 연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직접 그의 뜻을 전달하는데 꼭 알맞은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라디오 연설을 노변정답, 즉 난로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라디오 연설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격식 차린 담화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훈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인간끼리 난로가에서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나누는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루즈벨트는 한미자유연합 TV 32대 대통령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송이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저희 한미자유연합 방송도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 됐나 봅니다. 자동으로 그냥 채널이 없다고 하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나왔네. 다시 나왔죠. 한미자유연합 TV가 여러분 유명한 방송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도 그냥 자동으로 생방송 중에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방해를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마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난로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대화처럼 풀어낸 라디오 연설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1933년 3월 12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첫 번째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8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이미 가정마다 라디오가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 연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직접 그의 뜻을 전달하는데 꼭 알맞은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라디오 연설을 노변정답, 즉 난로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라디오 연설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격식 차린 담화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훈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인간끼리 난로가에서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나누는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좋은 밤입니다 친구들 이란 인사로 자신의 첫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뉴딜 정책에서 대해 설명한 뒤에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주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유명한 유튜브가 됐어요. 생방송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방송이 한미자유연합 TV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과 댓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보다 더 중요하고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용기는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루머나 추측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뭉칩시다.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회복할 도구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 친구들이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동시에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뉴딜 정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주었습니다. 은퇴자 연금, 실업보험, 장애자 급여, 빈곤층 급여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물세, 초과이윤세 등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런 루즈벨트를 한결같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루즈벨트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33년 3월 4일 첫 취임한 이후 1945년 4월 2일 죽는 날까지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루즈벨트와 미국인들은 함께 경제 공황을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들이 함께하는 한 실패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 자유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모아 공동의 선을 이룩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그가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참 대단한, 정말 그 미국에서 사선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죽는 날까지 대통령을 하고 오랜 기간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도 해낸 아주 훌륭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 공부했는데 그 어떤 전달하는 그 과정이 라디오를 통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대통령이 높으신 분이 아랫사람한테 하듯이 안 하고 친구, 정감 어린 친구가 대화하듯 진심 어린 대화를 하듯
국민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힘들었던 대공황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2차 전쟁까지도 승리를 이끈 그러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많이 닮았습니다. 경제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를 부흥을 시킨 박정희 대통령과 많이 닮은 그러한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그냥 꺼져버려서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채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미자유연합 TV가 이제 유명해졌나봐요, 여러분. 생방송 중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 보니까 유명해지긴 유명해졌나 봅니다. 한미자유연합 TV. 학생 교육, 지금 미군 부대는 겨울방학이에요. 월요일부터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섰고요. 겨울방학은 짧아요. 2주만 합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인가 그때까지가 방학이고, 아마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에 방학이 끝날 거예요. 여름방학은 길어요. 여름방학은 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기니까 겨울방학 때는 2주밖에 안 되니까 거의 안 가는데, 여름방학 때는 미국에 많이들 갑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가시고 학생들도 또 미국에 가서 친척들과 친구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보조 채널이 있어요. 한미자유연합 방송도 있고요.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 또 있어요. 밤송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같은 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고 하잖아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정말 감동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기 예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행인 1, 행인 2, 행인 3 대사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남편도 있고, 열심히 연습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이브날 행사할 때 보여주게 되죠. 그럼으로써 또 믿음도 자라고, 또 어떤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합니다. 지금 학교는 방학이라서 좀 쓸쓸합니다.
요 2주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는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같은 데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카페트 청소도 큰 기계로 해서 카페트 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청소도 미리미리 해놓고 대청소를 합니다. 이제 손에 닿지 않는 이제 선반이라든지 등등 교실에 그 이렇게 틈틈이 하지 못했던 그런 먼지들 청소를 2주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감동받는 게 있어요. 정세마님 안녕하세요. 공주 엄마님 산타가 된 거 아니고요. 사무총장이 산타가 됐습니다. 공주맘님 아니에요. 저요. 사무총장입니다. 정세마님. 산타가 너무 잘 어울리죠? 왜 나가요? 이제 들어왔는데 정세마님 좀만 계세요. 아니 스톱 걸리나 봐요. 다시 들어오면 다시 이제서야 들어왔는데 또 스톱이 걸린. 저희 한미자유연합 TV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인가 봐요. 저희 그 렉도 많이 걸리고 생방송 중에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조만간 1000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미국 군인들이나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근무를 안 해봤고요. 초등학교랑 유치원 근무를 했었는데요. 질서가 정말 질서가 제일 부러워요. 미군들도 물론 질서가 중요하고 하죠. 미군들은 이제 그 생활화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니까 질서를 잘 지키겠는데 애들 조그만 애들 있죠. 한 5살, 4살, 5살, 6살, 7살, 그 5학년까지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정말 부러워요. 그 줄을 섰을 때 이탈하지 않고요. 그리고 조그만 소리도 내지 않아요. 조그만 소리라도 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조용해요.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학생들이 없어요. 선생님 눈을 마주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좀 다혈질이거나 좀 이렇게 행동이 과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러면은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 잘못이 이제 있을 거예요. 둘 중에 그 잘못한 학생을 이제 불러서 벽을 보고 있게 하죠. 체벌은 없어요. 벽을 보고 있게 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벽을 보고 친구들은 공부하거나 놀거나 하는데 본인 혼자서
벽을 보고 서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학생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분을 못 참아서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금방 또 분이 사그러지는 아이도 있겠죠. 분이 이제 삭히면 금방 사거진 아이는 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또 본인이 또 사과를 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분해야 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아주 막 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도 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임 선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에 그 반에 책임지고 있는 또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과 또 대화를 열심히 이제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 들어줘요. 그 학생이 어떻게 돼서 화나고 본인은 어떻게 해서 잘했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다 들어줘요. 오랫동안 해도 다 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다 합니다. 반박을 하고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은 또 다 듣죠. 그러면서도 또 해결이 안 되면 교감 선생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장 선생님,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죠.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늦었으면은 다음날 부모님이 오시고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이 참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는 아이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책상에 기대서 자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질서를 안 지키고 그런 또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도 요즘은 많이 있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대들고. 근데 이제 저는 고학년은 근무를 안 해봐서 고학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고학년에 근무하는 그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네들은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막 4살, 5살, 6살은 굉장히 예뻐요. 인형처럼. 또 어떤 아이는 막 달려와서 막 살갑게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애들은 인사를 해도 아주 새초롬하니 좀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금방 커버려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요, 선생님만큼 커요. 중학교 정도 되면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크겠죠. 고등학교 되면 더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스킨십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선생님 하는 말씀에 잘 따르고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학생들을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반 인원이 한 15명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개개인의 어떤 성향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그런 교육을 합니다. 이 학업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를 해요. 교감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있고,
아니면 주임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수업은 수학 같은 경우, 산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고학년이 돼도 굉장히 쉬워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곱셈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저학년에서 하지 않고 3학년 지난 후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어쨌든 부러운 거는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 그건 많이 부럽습니다. 이선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댓글을 이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서. 제가 제 모습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저 댓글이 안 나오네요. 댓글이 나와야 되는데 댓글이 안 나오네요. 좀 이상. 계속 빼고 돌아요. 네, 지금 이상하네요. 이선아님 저 멋지죠? 제가 여기 화면 보는데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몸이 좀 불편한데도. 네. 이제 나오나? 이제 나오네요. 이제 나오네요. 아깝게 나오네요. 아깝게. 감사합니다. 제가 귀엽다고 할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산타, 그림은 어쨌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핸드폰은 2부 했을 때 맨 처음 1분 11초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느리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처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를 하게 돼서 더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뭔가가 나가야 하는데 뭔가는 당연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이 나라 가서 망신당하고 저 나라 가서 망신당하고 자기가 죽을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걸 대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놓지 않았을까. 사냐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모습이 어떤가요? 깜짝 놀라셨죠? 이런 좋은 기능도 있네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좀 해볼까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모자하고 턱수염 완전히 쫓아오느라고 바빠요.
모자하고 턱수염하고 콧수염이 그 깜짝 놀라셨어요? 애국은 크리스마스가 없죠. 크리스마스 없고 이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국자분들이 오늘은 많이들 오셨어요. 제가 이게 여기가 나오면 좋은데 여기 댓글이 한 30분 늦게 떠요, 지금. 그래서 댓글을 읽을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네요. 공주맘님, 박영자님, 이선자님, 사냐촌님, 밤송이님,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 공주맘님, 그리고 박영자님은 했죠. 정세만님 나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계속 렉이 걸린다고 하네요. 조서연님, 조생감귤님, 화이팅 경숙님, 이렇게. 오늘은 좀 오늘은 이분 날이라 아마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렇게 많이 보내서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저는 한미자유연합 TV가 유명해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착각인가 보네요. 저희 그 지난주 일요일날 미국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집회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반가운 분들도 오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선야촌님 운전 중이면 댓글 쓰시면 안 되세요. 댓글 쓰시지 마시고 운전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깜깜한 밤이라 운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시간 안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저희 집회 안내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송탄 K55에서 오산 비행장이죠. 미국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러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 집회 장소에서 열심히 애국하시고 일요일은 송탄 K55로 오산 비행장으로 미국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셔서 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정말 복잡하고 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세계를 점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한 대로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을 시켰어요. 물론 상원에서는 탄핵이 안 될 확률이 99.99%임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탄핵을 시킨 것은 내년 대선까지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을 거예요. 상원에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악의
우리들은 그 방법이나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나 정말 교활하고 거짓 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탄핵 그 가결이 됨으로 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수십 년 만에 그렇게 좋은 경제 지표는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경제 지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도 연일 수십일 동안 최고 금액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잘 이용하고 이 위기를 또한 이기는 쪽으로 바꾸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지혜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맙고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도 외치고,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도 외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기 바라고요. 날이 많이 춥지 않아서 겨울 날씨 같지 않고 포근한 봄 날씨 같아요. 눈이 안 와서 아쉽긴 하지만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내일은 교회 가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범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최고 중에 최고 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크리스마스 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렇게